사장의 스프링클러 설비죠. 옥내 소화전 설비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이제 개통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그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쭉 그리셔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쭉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뭐 법에 있는 문구 그대로 암기하기는 힘들잖아, 그죠? 그냥 우리는 머릿속에서 대략 짤막하게라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전체적으로 설비에 대한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예요. 우리 옥내 소화전 설비는 사람이 직접 소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수동식입니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자동으로 소화가 된다고 해서 자동식입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뭐 시험에는 별로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냥 넓게 이해하실 때 그런 거지 뭐 수동식, 자동식 이런 말은 시험에서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한 장 넘겨보시면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법규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 설치 대상이 2문제쯤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암기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냥 나오는데 그냥 어쩔 수 없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서 급격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설치 대상 3번에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거죠. 원래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11층 이상에 설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작년에 이런 6층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라고 법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건물 조그맣게 지으면 5층짜리 많이 짓죠. 5층짜리는 대상은 아니고 6층짜리부터 대상이 됩니다라고 하는 거고, 꽤 많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자, 358페이지의 용어의 정의. 이것도 스프링클러 끝나고 나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아마 옥내 소화전 걸 보셔요. 용어의 정의. 이해 다 되실 거예요, 이제. 장단점이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장단점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그냥 이해하시면 돼. 장단점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360페이지. 스프링클러 헤드의 종류. 자, 괄호 1번. 가멸부의 유무에 따른 분류. 개방형, 폐쇄형, 그죠? 보통 스프링클러가 헤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방수구라고 하죠. 방수구. 어쨌든 물이 여기서 나오려면 방수구가 개방이 돼야 되는데 평소부터 항상 개방이 되어 있던 헤드를 개방형이라고 하고 평소에는 얘가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그러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에 의해서 얘가 녹아요. 가장 쉬운 예로 뭐 녹든 이탈되든 여러 가지 어떤 열에 의해서 얘가 개방이 되는 거. 평소에 폐쇄가 되어 있는 거를 폐쇄형. 평소에도부터 개방되어 있는 걸 개방형이라고 한다. 어쨌든 물이 나오려면 개방이 돼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이야기겠죠.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대표적인 스프링클러 헤드인데요. 방수구가 여기가 이제 헤드 이렇게 설치된다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방수구거든요. 여기가 방수구. 그다음에 이제 요게 뭐야? 얘가 지금 방수구를 막고 있잖아. 얘는 폐쇄형입니다라고 하는 거고 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뭐가 있어 지금 여기 반사판이라는 게 반사판을 막고 빗방울처럼 작아져서 분사가 되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개방형, 폐쇄형인데 개방형은 뭐야? 가멸부가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개방형이라고 하고 폐쇄형은 얘가 평상시에는 뭐가 가멸부라고 그래. 열을 감지하는 부분 가멸부로 인해서 얘를 막고 있다가 온도가 상승하면 가멸부에 의해서 얘가 떨어져 나가서 개방이 되는 거를 폐쇄형이라고 한다. 뭐 폐쇄형에 대해 종류가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 정도. 그 다음에 설치 방향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상향형, 하향형, 상하 양용형, 측벽형. 자, 상향형은 말 그대로 얘가 위를 보고 있는 거지. 물이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다가 여기 때리고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향형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지. 보통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하향형이지. 얘가 살짝 보이잖아. 요만큼 정도는 어디 천장 속에 들어. 요만큼만 보이는 거죠? 하향형이 대부분 우리가 사무실에 설치하는 건 하향형이다. 상하 양용형은 말 그대로 위아래로 물이 다 나오는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측벽형은 여러분들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해? 얘를 반자라고 하죠. 반자. 반자에 설치하든지 반자가 없으면 천장에 설치하는 거죠. 그런데 벽에 설치하는 게 있어. 벽에 이렇게
걔를 측벽형이라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주관식 아니니까, 객관식이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5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 및 특징이 나와 있죠.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합식, 일제살수식.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제일 중요시해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스프링클러 설비를 그려놨어요. 그죠? 네, 그려놨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수조 설치 기준, 흡입식 배관의 설치 기준, 여기에 성능시험 배관, 순환 배관, 물울림 장치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다 똑같은 거야. 앞에. 예. 근데 요거만 좀 다른 거죠. 이제 옥내 소화전은 바로 그냥 그 층으로 가지 배관이 연결이 돼가지고 소화전이 있고 소화전 밸브를 열어야 물이 나가는 건데 스프링클러 설비는 요게 헤드죠. 요 헤드. 근데 배관에서 헤드로 오는 사이에 요런 걸 하나씩 꼭 거쳐야 돼. 거쳐야 돼. 그래서 얘는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설비의 종류가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맨 위에 있죠. 표에 보는 거, 표. 네. 그럼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헤드를 뭐를 써요? 폐소형 헤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 폐소형이야, 지금. 그런데 맨 아래가 일제 살수식이 있는데, 걔만 개방형입니다. 벌써 이름에 표시가 나지. 자, 내가 여기 헤드가 많아. 근데 어디에서 어디에서 물이 방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화재 발생했다. 그러면 화점에서 가장 가까운 헤드의 온도가 먼저 올라가겠죠. 여기서 먼저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재가 확산됐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물이 나오는 거는 폐소형 헤드일 때 그러는 거고, 개방형은 여기서 화재 발생했다. 그러면 이쪽을 통해서 이 전체가 전부 다 뭐야? 물이 나오겠죠. 뭐라고 말해야 돼? 일제히 살수가 되네요.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걔만 뭐야? 개방형 헤드를 사용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유수검지 장치 등. 자, 우리가 얘를 뭐라고 읽냐면 유수검지 장치라고 합니다. 유수검지 장치가 무슨 뜻이 한자니까 유체의 흐름을 검지하는 장치라는 거죠. 자, 화재가 아니면 물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죠. 화재라고 하면 헤드가 개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이 나오면 여기서 물이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수검지 장치 등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 설비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면 얘 이름은 습식 유수검지 장치, 이 설비가 건식이라고 하면 얘 이름은 건식 유수검지 장치, 이 설비가 준비작동식이라고 하면 얘 이름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 이 설비가 부합식이라고 하면 부합식 유수검지 장치. 이래도 돼요. 근데 법에서는 부합식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얘도 준비작동식이라고 했다. 오타가 아니라 법의 용어야, 법의 용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말할 때는 부합식이라고 하면 더 깔끔하고 알아듣지. 그런데 법에서는 부합식 유수검지 장치라고 하지 않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유수검지 장치만 봐서는 이게 준비작동식 설비인지 부합식인지를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부합식은 거의 안 쓰니까 뭐 준비작동식이라고 보시면 되긴 되는데,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개방형이에요. 개방 헤드가. 그럼 얘 설비 이름은 뭐야? 일제 살수식. 얘를 뭐라고 그래? 유수검지 장치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일제 개방 밸브라고 말합니다. 일제 개방 밸브. 네. 자, 그러고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다음에, 근데 얘는 내가 이제 무슨 설비인지 알았으면 뭐라고 이름을 딱 붙일 수 있죠. 근데 그냥 스프링클러 설비예요라고만 말한다 그러면 뭔지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2가지 이상을 한 번에 말할 때 뭐뭐 등, 뭐뭐류 이랬잖아. 얘는 뭐뭐 등, 뭐야? 유수검지 장치 등이라고 한다. 뭔지 모를 때는. 그죠? 그 다음에 배관 상태입니다. 1차 측, 2차 측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1, 2차 측은 원래 기준이 있는 거야. 펌프 1차 측, 펌프 2차 측. 주밸브 1차 측, 주밸브 2차 측, 이런 식이야. 근데 여기 1, 2차 측은 유수검지 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거지. 유수검지 장치 1차 측은 이렇게 가니까 전과 후잖아. 전을 1차 측, 후를 2차 측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유수검지 장치 1차 측 다 보면 전부 다 뭐예요? 가압수가 채워져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전부 다 가압수. 그래서 모든 설비는 여기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 여기에는 다 물이 채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옥내 소화전 옥상수 설치 제외 대상하고
얘하고 똑같은데 뭐라고 그랬어? 하나가 빠진다 그랬죠. 옥내소화전, 옥상수소 설치 제외는 7가지였잖아. 스프링은 6가지라 그랬었죠. 뭐가 하나 빠진다 그랬죠? 겨울에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물을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학교, 공장, 창고, 겨울에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스프링에는 빠진다. 그래서 6가지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무조건 뭐다? 물을 채워야 됩니다. 이제 차이는 2차 측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습식은 역시 여기도 물이 채워져 있다는 거야.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뭐지? 압력을 가지고 있는 물이라고 하니까 가압수라고 하죠. 그래서 1차 측 가압수, 2차 측 가압수. 건식은 1차 측 가압수, 2차 측은 물이 없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비어 있는데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압축 공기, 압력을 가지고 있는 공기가 채워져 있는 거죠. 준비작동식은 가압수가 되고 여기는 뭐야? 저압 또는 무압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물은 없어요. 근데 압력이 이제 압축 공기면 건식일 것이고 그냥 이론적으로는 대기압보다 작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 대기압보다 작아. 그런데 이게 대기압보다 작은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놨는데 의미는 없어. 나중에 보면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복잡한 설비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약간 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때 공기가 빨려 들어가죠. 그때부터는 뭐야? 대기압이지.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저압 또는 무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뭐야? 여기도 거의 대기압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그냥 비어 있는 거죠. 준비작동식은. 부압식은 1차 측은 가압수, 2차 측은 부압수라고 되어 있죠. 부압수. 부압수가 뭐야? 이 부압식은요, 한 몇 년 됐나? 한 4, 5년쯤 전에 어떤 반도체 회사에서 부압식을 설치했어요. 근데 그 회사 설치를 했는데 법에서 뭐 만들어줘야 설치를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회사 때문에 법을 만들었어. 이 나쁜 회사지. 공부하게 생겼어, 우리한테. 그죠? 예. 안 했으면 이거 안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반도체 회사가 이걸 하는 바람에 부압식이 생겼어요. 부압식은 옛날에는 그냥 2차 측에 물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뭐야? 습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이 있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 이 물이 대기압보다 커요? 대기압보다 작아요? 대기압보다 크면 습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대기압보다 작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 부압식이라고 말해야 돼. 근데 부압식은 거의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이 있으면 전부 다 우리는 뭐 습식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물어봐야 돼. 뭐냐? 그죠? 그래서 대기압보다 작은 물이에요. 그럼 뭐야? 부압식이네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이 들어가면 대기압보다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물이 무조건 들어가는 순간. 근데 왜 여기는 물이 대기압보다 작아? 그래서 여기다가 진공 펌프를 설치해 줘야 되는 거지. 물 넣고 진공으로 펌프가 쭉 당기고 있는 거지. 그죠? 네, 그게 우리가 진공 펌프가 이따 보지 마라. 1차 살수식은 1차 측은 가압수가 있고 2차 측은 뭐가 있어요? 그냥 헤드가 개방형이잖아. 그러니까 내와 외가 똑같은 압력인 대기압일 수밖에 없겠다. 여기 무조건 대기압이죠. 개방형은. 그죠? 네. 그래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 끝에 감지기와의 연동성. 감지기를 여기 없음, 있음이잖아요. 감지기를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재 감지기가 동작이 되는 거하고 스프링클러 설비 동작되는 거랑 연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죠. 습식 건식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감지기 옆에 주로 뭐가 있어? 헤드가 있겠죠. 우리는 뭐 설비가 없으니까 그런데 있으면 감지기랑 헤드랑 거의 같은 위치에 비슷하게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습식 건식은 감지기가 동작이 된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설비는 동작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연동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뭐야? 준비작동식, 부압식, 1차 살수식은 감지기가 동작이 되면 스프링클러 설비가 동작이 된다는 거야. 같이 연동성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